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고조선이 한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고 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여러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가 건국되고 성장하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이때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 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청동보다 훨씬 구하기는 쉽고, 그리고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 좀 더 사람을 잘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농기구를 만들면 좀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잉여 생산물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부를 쌓는 그런 국가들, 좀 부자인 나라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나라도 성장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는 나라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게 이 철기 문화의 보급으로 국가가 많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족 간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이어스 가자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싸워가지고 어떤 한 부족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족을 이제 흡수를 하는 거야. 이 이긴 부족이. 그러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영토를 확장하게 된 이런 부족은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주와 한반도에 어떤 나라가 생겼냐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제 사만. 이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이라는 이제 나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근데 이 특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이 나라의 위치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도를 먼저 볼게요. 자, 이 지도를 이제 보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요거 각각의 위치 꼭 암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가 어딘지 가려놓고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월요일에 시험 볼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해 오세요. 왜냐면 내 생각에는 나는 이제 시험 문제 출제 안 해요. 이제 안 하는데 이제 3학년은 출제를 안 하는데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에 이제 A라고 해놓는 거야. A라고 해놓고 이 A 나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위치 꼭 알고 있으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울 국가 바로 부여입니다. 이 부여는요 만주 숭화강 일대에 이제 성립한 국가인데 이제 만주 숭화강 일대에서 성립된 국가인데 이 만주 숭화강이 어디냐 또 한번 보자고. 이 만주 숭화강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죠? 이 숭화강 일대에서 이제 성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지대가 평야예요. 평평한 땅. 그래서 농경을 하기가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어느 정도 비옥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축 기르기에도 적합해. 그래서 이 부여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좀 살기 좋은 나라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위치를 잘 잡은 거지, 이 부여가. 그래서 이제 만주 숭화강 일대에서 성립됐고 농경과 이제 목축이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여라는 나라는요. 이제 어떻게 성립이 됐냐?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초기 국가는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성립이 돼요.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냐? 부족 간의 연맹으로 성립이 된단 말이죠. A 부족 있고 B 부족 있고 C 부족 있고 D 부족 있고 E 부족 있고 이런 강력한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거든.
이 부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 부족이 연합한 나라였어. 그 부족들 중에 가장 센 부족의 대빵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족도 만만치 않아. 엄청 세단 말이야. 그래서 왕권이 전통적으로 약해요. 이제 이 부여는요, 특징이 뭐냐면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이제 각각 다스리는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그런 강력한 부족이야, 부족. 그래서 강력한 부족의 이런 대빵들이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왕도 왕의 땅이 있고, 원래 나중에 되면요, 왕권이 이제 강화되면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린다고 보면 돼. 그런데 이렇게 초기 국가는요, 부족들 간의 연맹이기 때문에 이 부족들이 각각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거야. 그리고 왕도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연맹해가지고 국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연맹 왕국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왕의 권력이 낮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런 말이나 소나 그 개나 돼지, 이 돼지가 이제 왕을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면서 이제 왕권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얘네가 이제 그러는 거야. 이 집사야 사료를 내놔라, 이 닌게나 하면서 왕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사료 갖다 바치고 이래야 돼요. 얘네가 이제 굉장히 센 존재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언제든 왕위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거야. 이씨, 아니 왕 이놈아, 너 사료 밥 안 주면 내가 너 대신 왕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이런 관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얘네를 요 마가우가 구가 저가를 이제 사출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출도라는 말이 교과서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출도는 안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천 행사로 영고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농경 국가잖아요. 이제 농경 국가고, 그러기 때문에 농경이 잘 되라는 그런 마음에서 행사 같은 걸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족들 다 단합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비는 제천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 제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천 행사, 각각의 이제 나라마다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 제천 행사를 이제 잘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부여는 이제 영고잖아. 그래서 부영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역사 쌤들이 이제 외우는 법 알려줬다며, 부영 아파트, 고동이가 동무다 그런 거 알려줬다면서요.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해도 되고요. 나도 그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열었다. 그래서 우리 부영이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천 행사를 여는 거죠. 이날에는 이제 축제야, 축제. 파티 즐겨라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난리를 쳐요.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서 즐기고 싶잖아. 우리도 다음 주 목요일에 체육대회 하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신나지 않아요?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 우리 반 애들도 난리가 났어요. 체육대회 이제 한다고. 우리 반이 2학년 8반인데 우승 후보예요. 우리 반이 의도치 않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우승 후보인데, 그래서 엄청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괜히 욕심이 생기더라고. 우리 반이 우승을 할지는 to be continue.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영이로 외우면 되는데, 이제 부영이 파티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제 부여에서는 이제 부영이 파티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여기 보면 이제 한강요정 앞에서 이제 부영이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파티 즐겨라 하면서 이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둠칫 춤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았죠? 여기 보면, 그래서 부여, 영고 이러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부영이 파티. 파티. 자, 그 다음에 근데
선생님이 좀 고민이 있어요. 이제 이 파티라는 말은 이 저번 그 2학년 세계사 가르치면서 약간 유행어였어요. 이제 유행어였는데 이제 한국사를 배우잖아. 이제 한국사인데 영어 쓰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파티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뭘로 바꿀까요? 제천 행사 이렇게 바꿀까?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너무 촌스러워요. 별 땡기지가 않거든요, 선생님이. 행사, 축제 별로 땡기지 않아요.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제 파티를 뭘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강여중 앞에서 부영이들이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사냥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빌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여는 다 끝났어요. 굉장히 쉽지 않나요? 그렇게 어려운 게 1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넘어갑시다. 이제 고구려는요, 이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고구려도 건국 신화가 있는데 혹시 아나요? 모른다고요? 예,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 주몽과 관련된 건국 신화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 주몽은 부여 쪽에서 넘어온 사람인데요. 이 부여 쪽에서 넘어온 유이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유이민과 이 압록강 지역의 이제 토착 세력이 합쳐져가지고 건국된 나라입니다. 어디 쪽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요, 여기. 이제 고구려는 이제 압록강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 원래 이제 토착 세력, 뭐라고 할지. 원주민과 이 부여에서 넘어온 주몽 집단이 이제 같이 합쳐진 거지. 여기는 원주민, 우가 원주민, 여기는 부여에서 넘어온 주몽.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져서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약간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원래 평택에 안 살았어요. 지금은 평택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디 살았냐? 이제 파주에 살았어요. 파주. 여러분 파주가 어딘지 알아요? 이제 파주가 이제 어디냐면요. 그 북한 근처에 있어요. 북한 근처에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북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유이민이에요. 유이민.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유이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평택에 온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야? 평택 원주민인 거야. 우리가 만난 거야. 그러니까 파주에서 온 유이민과 평택 원주민들이 만나가지고 뭐야? 지금 같이 한국사 정복반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사 정복국을 만든 거야. 그래서 뭐야? 내가 대빵이 된 거지. 원래 유이민이 대빵이 되는 거야.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이 대빵이 되고 여러분들은 뭐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외국인이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외국인은 아니긴 한데 북쪽에서 왔대 하면서 뭐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북쪽에서 왔대. 다른 지역에서 왔대 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 시골 사람이잖아.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이제 다른 지역 사람이거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온 사람이거든.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르는 거지. 따르라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야. 여기 얘가 이제 주몽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압록강 토착 세력, 압록강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세력에 의해서 이제 건국이 됐고 누가 대빵이었다? 주몽이 대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고구려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한군현을 몰아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군현 기억나요? 배웠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뭔가요? 초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좀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한군현이 뭔지 이제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거든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이 고조선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한 군현을 설치를 해요. 한 사군. 4개 이제 군을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는 외우라고 했잖아. 뭐야? 바로 낙랑군. 낙랑군은 외우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낙랑군 외에 3개는요. 그 고조선인들, 그러니까 고조선은 멸망했지만 이 고조선인들은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인들이 계속 저항을 하거든. 왜냐면 짜증나잖아. 안 그래도 나라 멸망한 것도 짜증나는데 한 나라가 와가지고 그 나라 멸망시킨 한 나라가 군 설치해가지고 막 자기들 지배하려고 하니까 짜증나잖아. 그래서 막 저항을 하거든요. 계속 한사군 꺼져라 꺼져라 너네 나라로 가라 가라 하면서 계속 저항을 하니까 결국 이 나머지 3개는 없어져요. 금방 없어지고 낙랑군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낙랑군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400년이나 가는데요. 이 낙랑군을 누가 몰아낸다? 이 고구려가 몰아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군현을 이제 몰아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 고구려가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작은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영토를 엄청 확장합니다. 사실 이 고구려는 굉장히 영토가 넓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에서 배우는 나라들 중에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엄청 영토가 넓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국가 운영 방식은 어땠느냐? 여기도 고구려도 초기에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기했지, 부족장들이 이 부족끼리 연합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왕권이 전통적으로 약했어요. 연맹국가라는 거야. 그 5개의 부가 있었어. 특히 가장 셌던 5개의 부가 있는데 이 5개의 부에 대빵이 있습니다. 걔를 대가라고 하거든요. 이 대가들이 국가를 운영했어요. 이제 왕권이 강할 때는 왕이 그냥 주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부족들은 나대지를 못해.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민주족장, 영은족장, 또 누구 족장이었지? 가연족장. 더 만들어야 돼. 또 누구 있어? 여원족장도 있고 우리 효진족장도 있고 근영족장도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런 족장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제일 세가지고 내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됐는데 뭐야 너무 많아졌어요. 저 하나 없앨게요. 하나 없앨게요. 자꾸 얘네가 나대는 거야. 우리 가연족장, 영은족장 이런 빌런들이 이제 나대니까 왕의 권력이 낮았다고요. 이제 왕의 권력이 이제 낮았고, 그리고 이런 부족장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의 그런 중대사를 다 결정을 하는 거야.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은 힘이 없어요. 왕은 별로 힘이 없어요. 이 민주왕 별로 힘이 없고 족장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5개의 부, 게르부, 순노부, 소노부, 전노부, 간노부 이렇게 5개의 부가 있는데 이 부에 대가가 이제 국가 운영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도 초기에는 연맹 왕국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족의 짱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가 바로 제가회의예요. 제가회의. 그래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이제 결정하던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세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 관직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관직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하도 두고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국가 운영은 이제 오부의 대가가 이제 운영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셌던 애가 이제 게르부야. 게르부. 특히 게르부 고씨. 여러분 주몽이요. 성이 뭔 줄 아나요? 고씨예요. 고씨. 이제 고주몽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씨가 왕이 세습을 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오부의 대가가 국가를 운영했고 제가회의로 중요 정책을 결정했다.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약간 어렵죠?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왕의 권력이 낮았고 연맹 왕국이었다. 이 연맹 어떤 부족들이 연맹했냐? 이런 순노부, 전노부, 게르부, 소노부, 관노부라는 부족이 연맹을 했는데 5개의 부여가지고 오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 소노부, 게르부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게르브 하나 정도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고구려도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얘네들도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파티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동맹.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외우냐? 고동 이렇게 외우면 되죠. 고구려 동맹 고동. 그러면 이제 고동의 파티는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파티 고동 파티.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동 파티 이제 뭐야. 이제 고동 파티. 그래서 이제 고동들이 모여가지고 한강요정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고 있어요. 보면 고구려 동맹. 이런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 수업 준비가 이제 괴로운 것 같아요.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시간 오래 걸리고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괜찮아.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계속 쓰거든.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동 좋아하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어디 축제나 사람 많은 곳 이런 데 가면 꼭 이런 고동을 팔았었어요. 그 길거리에서. 그래가지고 고동도 팔고 번데기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뭐 그런 것들 이제 팔면 먹었었거든. 고동 맛있는데 요즘엔 파는 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고동세권 있는 곳 아시나요? 알면 좀 제보 좀 부탁드려요. 이제 고동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그리고 요 고동이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강원도로 되게 많이 놀러 갔어요. 이제 가족들끼리. 강원도에는 계곡이 많잖아. 특히 우리는 강원도 계곡으로 많이 놀러 갔거든요. 계곡에 가면 이 고동을 겁나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동을 엄마가 삶아가지고 이 고동을 먹었었지.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되게 먹고 싶었어요. 지금 먹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동 어디서 파는지 아는 친구는 저 제보 부탁드려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요 고구려에는요 혼인풍습도 있었거든요. 바로 서욱제입니다. 서욱제. 여러분 서욱제가 뭔지 아나요? 그 남자랑 여자랑 이제 혼인을 하면요, 그 아내랑 남편이 같이 아내 집으로 와요. 신부 집으로 와요. 그래서 이 신부 집 뒤편에 작은 집을 이제 만듭니다. 작은 집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작은 집에서 살아요. 그 살면서 이 신부 집의 노동력을 그 남편이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위지, 사위. 이제 그 집에 이제 사위가 계속 노동력을 제공을 계속 해주고 노예처럼 살다가 계속 이제 농사 끌려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아내랑 남편이 이제 결혼했어. 신부랑 신랑이 결혼을 하면 이제 자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시댁이죠. 시댁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서욱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갖고 왔어요. 자,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냥 그냥 저 인터넷에 쳐가지고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어서 밭을 매러 가세. 네, 장인어른 하면서 얘가 이제 따라가고 있죠. 그 농사 지으러. 근데 이제 얘가 지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잖아. 아이만 크면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아이가 크기 전에는 그 신부 집, 그러니까 여기 장인어른 집에서 계속 노동해주는 거야. 이제 노동해주고 노예처럼 살다가 아이 크면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제도가 서욱제인데,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아이 한 명 있죠. 아이 한 명이 굉장히 중요했어. 왜냐면 얘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든. 일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부가 살다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 있어. 이 딸을 낳은 거야. 이 딸도 아주 훌륭한 노동력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착취 당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 저 설거지 좀 해라. 너 빨래 좀 개라. 너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착취당하면 뭐야? 여러분들은 그 집에 훌륭한 일꾼이잖아. 그 일꾼. 노동력. 부모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없으면 서운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유, 우리도 원래 빨래 해주고, 우리 청소해주고, 우리, 그 뭐냐, 설거지 해주는 우리 딸이 없다니 너무 쓸쓸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진 않죠? 거의 뭐,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식충이 거의 그 급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훌륭한 노동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결혼을 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나가면 이 훌륭한 노동력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노동력 가져가려면 일단 너가 몇 년 동안은 우리 집에서 고생해가지고 고생하면서 노동력 제공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 제공해라고 해가지고 얘가 오는 거야.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 집에서 이제 몇 년간 이렇게 노동해주다가 이제 아이 크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때 당시에는 이 노동력,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서옥제.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운 거거든요. 이제 이게 좀 외울 게 좀 많아요. 뭐 오부 고구려, 뭐 오부 제가회의, 제천행사는 동맹, 혼인풍습은 서옥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부리다고 저 웃지 말고요. 알았죠? 웃지도 않지. 여러분들은 구리면 웃는 게 아니라 정색하잖아. 그지? 뭐야 하면서. 저건 뭐지? 보면 그 고구려 특징을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 고구려는요. 이걸 얘기하려면 이거 고구려 특징을 얘기해야 돼. 여러분 고구려는요. 이 땅이 산이 많아요. 산도 많고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 평지여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이랬는데 고구려는 주변에 산도 많고 땅도 척박해가지고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얘네는 뭘 하고 먹고 살았냐면요. 이것도 왜 여기다 하고 있지? 뭘 하고 먹고 살았냐면요. 약탈을 겁나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삥 뜯어요. 겁나 삥 뜯으면서 약탈하면서 먹고 살았던 애가 이제 고구려예요. 그래서 이쪽 지대 일진입니다. 이제 고구려가 이쪽 지대 이제 일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약한 애들, 이런 옥저, 동해 이런 애들 자주 삥 뜯어요. 여기 막 여기저기 작은 나라들 삥 뜯고 이제 살았던 애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고구려가 동쪽, 서쪽, 서쪽으로 삥뜯제, 삥뜯제. 이러면 그 완성, 삥뜯제. 고구려가 동쪽, 서쪽으로 삥뜯제. 그래서 갑자기 기억 안 나. 동맹, 서옥제, 제가회의. 오부가 없네요. 삥뜯제오. 오부. 금 만들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외우세요. 동쪽, 서쪽, 삥뜯제. 오부도 외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고구려, 오고.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만드는 거예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만들면서 수업하는 거야. 고구려가 동쪽, 서쪽, 오고 가며 삥뜯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고구려가도 안 써도 되겠다. 동쪽, 서쪽, 오고 가며 삥뜯제. 그러면 동맹, 서옥제, 오부, 고구려, 제가회의. 네, 억지. 네, 억지인 거 나도 인정하고요. 뭐 알아서 외우세요. 알았죠? 동쪽, 서쪽, 오고 가며 삥뜯제. 괜찮지 않니? 고구려가 원래 삥 뜯는 나라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약탈하고 먹고 살았던 애기 때문에 그냥 가리질 않는 거야. 동쪽도 삥 뜯으러 가고 서쪽도 삥 들어가며 삥 뜯으러 가고 오고 가며 삥 뜯어서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제가 회의. 재수 없어의 제가 회의.
어쨌든 그냥 알아서 외우세요. 알아서 외우세요. 예, 그냥 알아서 외우세요. 어머머머.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저 동해를 이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옥저 동해, 옥저 동해를 배우도록 할게요. 옥저 동해는요, 이제 어디서 아, 왜 갑자기 웃기지? 네, 어디서 생긴 나라인지 이제 일단 보여줄게요. 이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서 생겼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옥저가 좀 더 위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옥저, 동해. 그래서 동쪽, 여기가 동쪽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동서는 구분해야지, 그치?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는 게 없어도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인 거 알잖아. 여기 동해 보이죠? 그래서 이 동쪽에서 생긴 나라가 바로 옥저랑 동해입니다. 그래서 동쪽 끝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쪽 지역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요. 그리고 바다 근처기 때문에 뭐가 그 카톡은 무시하세요. 그 뭐가 이제 굉장히 풍부했다? 해산물이 풍부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오징어, 뭐 그런 뭐 생선, 뭐 조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먹을 게 많아요. 이 옥저라 동해가. 그러니까 고구려가 맨날 삥 뜯는 거야. 야 이씨, 안 내나 하면서 오징어 순대 빨리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그 강원도 지역이잖아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원도를 선생님 되게 자주 갔어요. 작년 여름에도 강원도에 갔거든요. 속초랑 강릉을 이제 갔거든요. 선생님이 속초랑 강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선생님 해산물 킬러예요. 겁나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기 가면 잔뜩 먹을 수 있어. 특히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 오징어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오징어를 되게 많이 먹고 옵니다. 특히 뭘 좋아하냐? 오징어 순대. 선생님 오징어 뭐야. 오징어 순대를 엄청 좋아해요. 선생님이. 오징어 순대 어딨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오징어 순대. 아까 내가 오징어 순대 다운받아놨는데? 배고파. 여러분 배고픕니다. 오징어 순대. 여러분 알죠? 먹어본 적 있나요? 이 오징어 안에 순대가 있는 거예요. 순대. 오징어로 만든 순대. 그래가지고 이쪽 가면 이제 오징어 순대를 엄청 먹어요. 오징어 순대도 먹고, 뭐 가리비도 먹고, 뭣도 먹고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옥저 동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살 나라를 정한다면 이 옥저와 동해에 살겠다. 왜냐? 이쪽에서 오징어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옥한 지역에서 성립을 했고 굉장히 이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농경에 유리했고요. 해산물도 풍부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좀 선진 문물의 수용이 어려웠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왠지 아나요? 여러분 선진 문물은 다 어디에 있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 선진 문물은 다 어디에 있어? 다 중국에 있어요. 중국은 어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 근데 얘네는 동쪽에 처박힌 나라야. 그러니까 이 중국과 교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정치 발전이 늦어요. 선진 문물을 잘 못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는 중국 문물 받아들여서 인싸되는데 얘네는 아싸인 거야. 아싸. 옥저랑 동해는 아싸예요. 요쪽에 처박혀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이제 교류를 하고 싶어도 잘 못했어. 그래서 얘네가 정치 발전이 늦습니다. 그래서 왕도 없어요. 얘네는 왕도 없고요. 그냥 군장에서 끝납니다. 군장이 세지면 왕이 되는 건데 이 군장에서 이제 끝나는 나라가 바로 옥저 동해다. 결국 고구려한테 이제 계속 삥 뜯겼다고 했잖아요. 고구려가 막 오징어 순대 빨리 안 갖다 바쳐 이렇게 하잖아. 그래 이제 계속 삥 뜯다가 결국 고구려에 이제 멸망당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옥저는요, 이제 장례 풍습으로 가족 공동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같이 묻는 거야. 이제 엄마, 아빠, 뭐 나 동생 있으면 엄마, 아빠, 나 동생이 다 같이 묻히는 거지. 그러니까 뼈만 추려가지고요. 이제 같이 이제 묻어줍니다. 이런 가족 공동묘가 있었고 혼인 풍습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어요. 이 민며느리제는 뭐라고 해야 되죠? 매매혼이랑 똑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민며느리제가 뭐냐? 이따가 알려줄까요? 이 민며느리제는요, 그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이제, 아이 두 명이 있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있는데, 미리 결혼을 약속을 하는 거야.
이제 미리 결혼을 약속하고 그러면 이 여자아이를요 남자아이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남자아이 집에서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여자아이가 다 크잖아? 그러면 여자아이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돈을 줘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여자아이를 다시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제도가 바로 민며느리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키워주고 다시 보내고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 왜 이런 제도가 이때 이런 옥조에 유행했을까? 아까 고구려랑 비슷해요. 여자 아이 딸 한 명 한 명이 자식 한 명 한 명이 이제 노동력 훌륭한 노동력 일꾼이거든. 그런데 얘가 시집을 가. 얘가 그 이제 결혼을 가서 그 집에 가면 노동력 한 명을 잃는 거잖아. 훌륭한 일꾼을 한 명을 잃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남자아이 집에서 여자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돈까지 주면서 데려오는 거죠. 이제 데려오면 이제 겁나 부려먹는 거지. 이제 너 돈 주고 샀으니까 우리 집에서 잠만 말고 이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겁나 이제 부려먹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사고 이제 파는 거야. 왜? 이제 노동력을 이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훌륭한 노동력을 잃으니까 돈이라도 내놔라 이거지.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동해는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책화라는 풍습이 뭐냐? 그 이제 부족들 간에 그 서로의 그런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들 간에 이제 경계가 있어. 산과 강을 경계로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넘어가잖아? 여기는 이제 A 부족이 뭔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야. 여기 그러면 이 A 부족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B 부족이 그 침범을 한다? 그러면 뭐 소나 뭐 노비 같은 거 말 같은 걸로 이제 배상을 해야 됐어요. 그게 바로 책화입니다.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돼. 그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이런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남학생이랑 짝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았어? 막 책상 이렇게 막 반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여기 금 넘어오지 마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금 넘어오면 그 물건 내 거야 막 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었어? 어디서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썸 타기도 하잖아. 이제 모르고 이제 손이 살짝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이 손 내 거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사귀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깨지고 이러지 않아요? 아닌가요?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드라마가 아닌데 어디서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초딩 때 이렇게 금 넘어오지 말라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얘네도 금 넘어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금 넘으면 뭐야? 말 주고 소 주고 노비 줘야 되는 거야. 좀 이게 세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딩 때 그 이제 남학생이랑 짝했는데 남학생이 모르고 금 넘었다. 이제 금 정한 거를 금 넘었다 하면 이제 너 1,000,000원 내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깜빵 가는 거지. 깜빵 그 협박죄로 이제 깜빵 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제도가 이제 책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제천 행사가 이제 무천이었습니다. 무천. 얘네도 뭐 이 무천도 똑같아. 그냥 파티 농사나 뭐 사냥 이런 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동무잖아. 동무. 동해 무천. 그래서 이제 동무 파티는 어떨까 한번 보자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동무가 북한 말로 그 친구잖아, 친구. 그래서 얘네들은 친구를 동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 동무 파티는 누가 참여해? 바로 김정은이 참여한다. 동무 파티. 그래가지고 여기 북한의 이제 지도자인 김정은이 참여하는 동무 파티가 열리죠. 그래가지고 동무들 많이 오세요 해가지고 부영이도 오고 고동이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즐기면 돼. 둠칫둠칫 즐기면 되는데 내가 이제 조만간 이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조만간 만약에 없어졌다 하면 저기 북한에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에 끌려가서 아우지 탄광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예, 약간 이제 무섭거든요. 북한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동해 무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무 파티. 그리고 그거 보여줘야겠다. 이거 아닌데.
이게 바로 책화입니다. 책화. 책화. 이렇게 부족 간의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오면 말이나 소를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뭐 옥저의 밑며느리제. 그래서 여기 애기가 여기 이제 시댁으로 오는 거야. 애기 때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길러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러지다가 이제 크면 다시 돌아가고, 근데 이제 돌아가자마자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그런 제도. 그게 밑며느리제예요. 밑며느리제. 마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해 내가 이거를 안 했네. 여러분, 그 동해 특징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할게요. 그 동해가요, 특산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무슨 특산물이 유명하냐면, 단궁, 그리고 과하마, 반어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일단 단궁은 짧은 활이에요. 작은 활. 좀 짧고 작은 활이라고 할 수 있고, 과하마는 말인데 좀 작은 말이야. 작은 말. 그래서 조랑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반어피는 그 표범 가죽, 바다 표범 가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그 동해의 특산물이었다. 우리 이제 여러 지역의 특산물 있잖아. 천안 가면 호두 과자가 특산물이고, 어디 가면 뭐가 특산물이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천안 가면 무조건 호두 과자를 사 먹습니다. 선생님 호두 과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여기저기 사실 호두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어서 굳이 천안을 안 가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의 특산물이 요 단궁 과합파 과합파래 과하마 반어피였다.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내가 갖고 왔지. 자, 단궁, 작은 활과 이제 조랑말, 이런 작은 말과, 그리고 바다표범, 얘네는 이제 살아있는데 얘네를 이제 죽여가지고 가죽으로 만들면 동해 특산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다 한 거지? 다 한 것 같아요.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삼한으로 넘어갑시다. 삼한. 그래서 외우는 것도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이제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좀 억지인데, 일단은 그 옥저는요, 소해민가옥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별다른 뜻은 없어요. 아니다. 소해는 뺄게요. 이 교과서에는 굳이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 민가옥, 이 민가옥으로 외워주세요. 옥저, 가족 공동묘, 민며느리제, 이렇게 하면 돼요. 민주가 사는 가옥. 여러분, 가옥이 집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민주가 사는 가옥이에요. 그래서 민가옥이고요. 그냥 억지 암기. 그리고 동해는 좀 외울 게 많죠. 동해. 그래서 동해는 이제 우리 동무가 빠질 수 없겠죠. 동무. 단과반 책 좀. 단과반 책 좀 줘. 책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해, 무천, 네, 선생님이 지금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요. 어쨌든 그렇고, 단궁, 과하마, 과하마가 아니라 과하마, 반어피, 책화. 이렇게 해가지고 동무 단과반 책 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저 억지 암기. 별로면 저 알아서 외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저 왜 이렇게 또 오래 걸리지? 자, 이제 여기 다 배웠고, 이제 사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만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이 마한, 진한, 변한의 그 위치 여러분 잘 파악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마한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진한이고요. 여기가 변한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알겠지만, 여러분, 이 마한은요, 나중에 백제에 완전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은 이제 백제가 되고요, 진한은 신라가 되고요, 변한은 가야가 돼요.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 그래서 요거 꼭 외워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마한, 백제, 진한, 신라,
변한 가야. 요거는 암기법 없나요? 예, 없어요. 이것도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위치랑 뭘로 되는지, 뭐가 되는지, 마는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되고 변화는 가야가 되는 거, 요거 이제 암기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 진안과 변한 지역이요, 요 진안과 변한 지역, 요 이제 남쪽 지방이죠. 지금의 이제 경상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쪽 지역은 철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쪽 지역에 철이 많이 나요. 그래서 철을 많이 생산을 하고, 이 생산된 철을, 요쪽이 이제 일본이잖아. 요쪽이 이제 일본인데, 일본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요. 낭랑에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돈을 많이 법니다. 이 당시 철은 이템이야. 핫템. 그래서 이 철을 생산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국가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안과 변안이 철을 많이 생산해서 이 낭랑과 외에 많이 수출했고, 또 철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화폐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안에도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쪽 지역이 남쪽 지역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벼농사가 굉장히 잘 지어집니다. 원래 따뜻한 지방에 벼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계절제라고 합니다.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제천 행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행사냐? 아까 봤죠? 그래서 삼계탕 행사 네, 대충 만들었어요. 이때쯤 되니까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삼계 파티, 그래서 사만 계절제에서 5월과 이제 10월 달에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놀러 와가지고 삼계탕 한 그릇씩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 빨리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랬고, 이 삼안에 또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제사장과,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대빵과 제사를 지내는 대빵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우리는 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천군. 그러니까 이제 정치 대빵과 그 종교 대빵이 분리가 돼 있었어. 이 정치 대빵은 이제 군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종교 대빵은 천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군이 다스리던 지역을요, 소도라고 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야. 그래서 이 소도에서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 소도 지역은 이 정치 대빵, 이 군장도 간섭을 못했어요. 그 천군이 담당하던 이런 소도를 군장, 이 정치 대빵도 간섭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 범죄자가 이 소도 지역으로 소도 지역으로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 숨어 있어도 이 군장이 그래서 잠시 검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강력범죄 1급 살해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도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잠시 검문 좀 있겠습니다 해도 천군이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니까 들어오지 마 하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천군과 소도 요것도 이제 외워주면 좋습니다. 그냥 대충 할게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천 행사가 다 4개잖아. 여기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옥조는 없지. 그 동해는 무천, 그리고 삼안은 이제 5월, 10월에 이제 제천 행사가 열렸다. 이걸 뭐 계절제라고 한다. 계절제라는 말은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게 4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4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암기해 주길 바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도 끝났네요. 왜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욕심이 좀 많나? 왜 이렇게 한 30분 안으로 끝내고 싶은데 벌써 또 50분이나 수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월요일 그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까지 잘 암기해 오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